우리 미선이는 뭘 먹고 이렇게 이쁠까? 오빠, 난 혜진인데 미선님 누구야? 오빠 첫사랑이라던 그년이야? 아차! 또 깜빡했습니까? 내 발에 채타라 지니아래. 안녕하세요, 꽁명기TV 김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김태백입니다. 자, 토트넘은 오늘 아스톤빌라와 게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이제 어제부터 연결되는 이제 연속성을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아스널이 경기에 패했습니다. 그쵸.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쟁팀들이 미끄러져주면은 힘들이지 않고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챔스를 나가기 위해서는 맨유하고 아스널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서 뭐 남아있는 경기는 뭐 아스널 나중에 북런던 더비가 있지만 어쨌든 성점을 벌려놓아야만 되는 건데 이거는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 팀이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맨유하고 아스널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트넘도 이제 아스톤 빌라와 남아있는 경기 전에 어쨌든 본인들이 위기감도 느끼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와우, 이 경기 내용 보면 대승이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쵸. 전반전만 하더라도 이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일찍 터트려줘서 좋았지,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은 많이 끌려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45분 보면 뭐 요리수 골키퍼가 오늘 뭐 미친 듯이 슈퍼 세이브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한 4-5장면 정도는 그 실점할 수 있는 거를 요리수가 다 걷어내줬거든요. 그러면 토트넘이 1대0 리드를 지켜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스톤 빌라는 후반전 가면 체력이 무너지는 팀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부터는 게임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아마 하프타임에 콘테 감독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작 초반에도 뭐 미들라인부터 압박을 가져갔었고 역습할 때 그런 피니시가 참 좋았었는데 아스날과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케인하고 손흥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의 고비를 넘길 때 참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스날이 보면 과정은 참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경기들 보면 항상 피니시가 안 돼서 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반면에 토트넘은 경기 내용이 안 좋아도 손흥민, 케인이랑 피니셔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스톤 빌라하고 게임도 결국은 결정력의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전반전만 해도 밍스 2개 놓친 거 보면은 그거 넣었으면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게임은. 그리고 손흥민은 오늘 슈팅 3개 헤트트릭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득점 장면 한번 보면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었었어요. 와, 진짜 힘든 장면. 이게 아마 공 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만은 않은 골들인데 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만들어낸 골을 보면 왼발 오른발이거든요. 양발 다 했는데 첫 번째 골을 한번 보면 케인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에서 슈팅 때렸게 굴절 맞고 나왔을 때 이게 자세가 거의 반 열렸었잖아. 그쵸. 이 왼발이었는데 이걸 손흥민 선수가 그냥 발리로 때려 넣는 거예요. 근데 휘어서 골대 맞고 들어가는 건데 이 왼발잡이가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근데 이 균형감 잡으면서 임팩트 가져오면서 속도까지 정확도까지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손흥민이 이걸 해냅니다. 근데 이게 양발잡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잡이거든요. 저 같으면 왼발을 사용 못하니까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잡아놓고 접어서 오른발로 때릴 것 같은데, 근데 이 템포에서 원템포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손흥민 장점이 양발잡이인 게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골키퍼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걸 왼발로 이렇게 잡아서 꺾어서 오른발로 가져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타이밍이 나와서 골키퍼가 각을 잡을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이 플레이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떨어졌을 때 그 왼발 때릴 때 마르세유 골키퍼가 약간 방향감을 잃었어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게 이 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골은 케인이 미들라인에서 헤딩으로 돌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공간에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선수들 같았으면 슈팅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빠른 주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저는 손흥민 혼자 빨리 감기 한 줄 알았어요. 이게 수비수가 더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더 빨리 잡는 거 보면은 무슨 배속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1배속, 여기 1.5배속으로 돌리는 거. 혼자 이렇게 뛰어갔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근데 보통 또 오른발잡이 같으면 이걸 또 오른발로 치잖아. 아. 그래야 이게 좋은데 이건 뭐냐면 본인이 흐르는 그 각을 그대로 왼쪽으로 그냥 살려서 왼발로 그냥 가는데 이런 게 있어. 수비수가 이렇게 갈 때 따라오잖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붙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버리면 갈라져 버려. 근데 이거를 리듬을 맞추면서 수비수와 무너지면서
이 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왼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건 역시 손흥민의 왼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또 골키퍼 나왔을 때 있잖아. 보통 이게 왼발로 밀어뜨리잖아요. 땅볼 들으면 골키퍼가 거기를 막아요. 근데 야, 또 위로 그냥 약간 위로 탁 상단으로. 차는 거야. 상단으로. 속도도 붙이면서 뜨기 때문에 골키퍼가 땅볼 가면 위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 1대1이 좋은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못 넣은 선수 되게 많아요. 요런 게임들 보면 보통 수비수가 따라오면서 이 장면에서 보면 한 70%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수비 봐야 되지, 볼 봐야 되지, 골키퍼 봐야 되지, 골대 봐야 되지. 이 공격수들이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마지막 피니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손흥민 이걸 해냈습니다. 자, 세 번째 골 갑니다. 야, 이거는 미들라인부터 또 만들어주기 잘해서 케인이 손흥민한테 만들어주고 케인이 다시 자, 세 번째 골 갑니다. 자, 세 번째 골은 피니시도 좋았지만 이거는 또 과정이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손흥민 선수 지능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왜냐면은 저 상황에서는 거의 다 문전 섀도우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뒤로 빠져요. 컷백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는 상을 못 받지. 그 그 전에 전에 케인이 손흥민에 줬을 때 이 손흥민이 바깥쪽으로 나왔었잖아.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 볼을 받을 때 사실은 이게 위협적이지도 않으니까 수비수들이 좀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수비수들이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건데 볼키핑 이후에 잘 가져 나가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크루셉스키가 돌아가는 과정을 봤던 거야. 어디로? 안쪽 오버래핑으로. 그러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크루셉스키가 또 플레이할 동안에 손흥민은 이제 문제체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왔던 거야. 보통 뭐 지금 우리 태비기가 얘기했듯이 골키퍼들이 보지만 크루셉스키 안으로 가져와서 골키퍼의 어떤 그런 각만 벗겨서 공격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어올 때 때릴 때 더 강하니까. 그래서 손흥민이 들어오다가 바깥쪽으로 또 빠집니다. 이건 뭐냐면 각을 열어줘서 골키퍼의 거리를 조정하면서 일단 때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건데 손흥민이 이걸 해냅니다. 자,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마지막 슛은 주발 오른발이었습니다. 야, 오늘 골대는 손흥민 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감아 때렸는데 오른쪽 골포스트 맞고 들어갔죠. 이건 뭐냐면 또 정확하게 골키퍼의 빈각을 보고 때렸는데 어쨌든 정확도 싸움에서 상당히 좋았지만 행운까지 오늘 손흥민 선수의 편이 되면서 헤트트릭을 만들어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자, 75분쯤에 손흥민이 교체되고 나왔잖아. 그쵸. 사실 손흥민이 교체되고 나오에 사실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게 있거든. 약간 그 감독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나와서 왜 뺐냐 이런 제스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물론 본인이 아쉽죠. 아쉬운 건 아는데 만약에 제가 감독이었어도 빼줬을 것 같아요. 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던 이유는 지금 득점왕 경쟁이 이제 진짜 모르게 됐잖아요. 3골 넣으면서. 아마 본인은 아쉬울지 몰라도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당장 팀 성적을 좀 더 중요시 해야 되니까 지금 4위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빼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봐. 뭐 공감하는 건 이런 거지. 아스톤 빌라가 전반전부터 엄청 터프하게 했었잖아. 그쵸, 너무 터프하겠죠. 아마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하면 지금 거의 다 이제 만들어 놓은 챔스의 어떤 기회가 부상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케인 선수가 중간에 다쳤잖아요. 만약에 그때 손흥민이 빠지지 않고 케인이 빠졌다면 그 자리에 손흥민이 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야, 근데 손흥민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야, 이제 살라하고 이제 3골 차이잖아. 오늘 베이스 같으면 한 골, 2골 더 때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득점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본인도 이제는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콘테 감독하고 손흥민하고의 그 포옹에서 뭐 뽀뽀까지는 했지만 콘테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난 느낄 수 있긴 있었어. 저는 근데 그 뽀뽀 받는 거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경기하고 나와도 아빠가 뽀뽀 안 해주거든요. 야, 안 해주냐? 해준 적 없다고 생각. 근데 뽀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근데 감독이 그쵸, 감독이. 선수한테? 왜냐면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난 지금까지 수백 게임, 수천 게임 봤지만 감독이 선수에게 뽀뽀해주는 거 처음 봤다, 야.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는 거 봤는데 저도 뽀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제가 콘테 저는 항상 인터뷰까지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저번에 콘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도 기자들이 콘테한테 손흥민 선수 부진한데 왜 안 빼냐. 그랬더니 콘테가 난 미치지 않았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는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코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나는 손흥민 선수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뺄 만큼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거 보고 아 콘테가 손흥민 선수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더 잘했어요. 이게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선수들은 또 이뻐 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팀 분위기 다 이끌어가고 있고 동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일 재밌는 선수 손흥민 선수래. 그만큼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더 귀여운 거야. 더 멋지고 더 좋은 거야.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콤테 감독의 뭐 허그나 요즘 뭐 뽀뽀까지 해주는 어떤 그런 게 나왔는데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늘 기록적인 게 또 나왔죠. 케인하고 손흥민이 합작골 만들어낸 게 40포인트.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근데 진짜로. 어쨌든 그 말이 되나 싶은 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록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전년도까지는 드로그바하고 램파도가 가지고 있던 기록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기록을 넘어섰고 아마 케인이 언젠가는 팀을 떠난다라는 과정하에 있는 거겠지만 그 전까지 만들어내는 기록은 EPL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마 또 뭐 100년 사이에 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대기록이고 이것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야 득점왕. 오늘 만약에 헤트트릭 하지 못했다면 그 살라가 거의 뭐 득점왕 먹는 거였는데 오늘 헤트트릭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한두 골 넣었다고 치면은 뭐 4-5골 차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토트넘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해 버리니까 이젠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몰라진 거고 살라는 괜히 이제 불안해진 거고. 똥줄 타는 거죠 이제 살라. 근데 뭐가 있냐면요. 불안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살라가 20골이고 손흥민이 17골인데 기록으로 보면 살라가 20골 중에서 15골이고 5개가 페널티킥 골이에요. 그러면 뭐 어쨌든 필드골 자체는 손흥민이 더 많은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잔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만약 찬다 그러면 한두 골 차이밖에 아니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언젠간 손흥민 다음에 또 이제 헤트트릭을 한번 한다라면 이 득점왕의 경쟁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가능만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 다음 경기가 토트넘의 브라이턴이고 자 4월 16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브라이턴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트퍼드 있고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가 있는데 이 세 경기 동안에 살라와의 경기에서 살라와의 그 차이에서 하나 두 개 차이 좁히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태배가 오늘 우리 댓글에 텐텐에 대한 뭐 기록적인 의미도 있더라고. 오늘 만약 텐텐 오래 하면 3년 동안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득점왕을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텐텐도 되게 전무후무하죠. 엄청난 기록인데 저라면은 아마 득점왕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아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 물론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거잖아. 그쵸. 근데 100년에 나올까 말까 손흥민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 아니 막말로 한 10년 전에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10년 뒤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가 득점왕 경쟁하고 있고 뭐 베스트 11 뽑히고 푸스카스 받았다. 그럼 믿을까요? 과연? 미친놈이라 그러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손흥민이 하고 있고 손흥민이 지금 이뤄내고 있는 토트넘의 그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장면들 뭐 득점이라든 이런 것들은 레전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대기록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20포인트를 만약에 4년 연속 하잖아요. 아마 연봉 30억 달라면 줘야 될걸?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게 계속 포인트를 해주는 선수를 놓치게 되면 다른 팀으로 간다는 얘긴데 그런 선수를 놓친다? 그 선수가 우리한테 득점을 하고 어시스트를 하면은 그것 자체도 손해인데. 아마 1위 팀이 2팀 되는 거고 2팀이 1위 팀 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그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자, 앞으로 일정 보면 4월 16일 토트넘 브라이턴 있고 24일 브랜트퍼드 있고 4월 30일 레스시도 있고 5월 8일 유프라고 경기 있는데 이때까지 득점왕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저는 토트넘 챔스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손흥민이 득점왕 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에 최근 6경기에 20골 이상이에요 지금 토트넘이. 이 페이스면은 득점왕 경쟁? 이거는 진짜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뉴캐슬하고 지금 에스턴 빌라 하면서 지금 5포인트 한 거잖아. 이런 페이스가 뭐 브라이턴, 브렌트포드, 레스트가 이어진다라면 제가 볼 땐 브라이턴, 브렌트포드, 레스시티까지 3경기 동안이잖아요. 리버풀 만나기 전까지 뭐 2경기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터진다라면 살라하고 5월 8일 날 득점왕 경쟁하면서 이 매치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장 오늘 3골 넣었잖아요. 근데 3골 차잖아요 살라랑. 다음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근데 아까 댓글 그러더라. 진짜 살라 이제 폼이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손흥민은 좋아요.